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돈 없이 사는 삶을 실천하는 박정미 작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박정미 작가가 영국에서 구한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돈 없이 살아보자고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돈 없이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돌아와서 박정미 작가가 실천한 돈 없이 살기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영국과 한국은 많이 다른데요. 해외에서 가능했던 돈 없이 사는 삶,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했을까요? 박정미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박정미 작가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 너무 얘기가 재밌고 인상적이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모셨습니다. 그런데 좀 어제 그제 못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전에 이제 여군 장교 생활도 하시다가 이제 런던에 가신 게 언제죠? 2013년 10월에 13년 10월에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그때 영국 런던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직장 생활을 하시죠. 네. 그러다 직장을 박차고 나오고 이제 그 슬럼프에 빠진 게 이제 한 1년? 네, 1년 네, 좀 덜 되긴 하는데 그 이후 해에 네, 이 부전살이라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살기가 2014년 10월에 시작이 되는데 1년 만이네. 네. 영국 간지. 네. 그 생활이 한 이제 2년 지속되는 거죠. 영원살이. 네. 영원살이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그 2년 동안에 또 나뉜다면서요. 네. 이제 영국에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영국의 비자가 만료가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만 이 프로젝트를 영국에서 하고 그래서 2014년 10월부터 15년 8월까지 영국에서는 이제 공동체나 유기농 농장 찾아다니고 또 쓰레기통 뒤지고 그렇게 살다가 자전거로만 다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 비자가 만료될 시점에는 제가 자전거를 다 기부하고 히치하이킹이라는 걸로 해서 유럽으로 나가요. 남의 차 얻어 타는 거. 네,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남의 버린 거 쓰고 뭐 얻어 타고 다 그런 거네요. 맞아요. 저한테 이게 되게 큰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돈으로 먹고 살거나 제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연민으로 말은 산다. 예쁜데 아름다운데 왠지 얹혀 사는 느낌인데. 맞아요. 제가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여행 중에도. 네가 사실상 살고 있는 게 남의 돈으로 사는 거지. 네 돈으로 사는 게 아닐 뿐이지. 결국에 남들을 더 소비하게 만드는 무임승차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난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먼 관점에서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곧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덕을 베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단순히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이면서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요. 근데 착한 일의 기회가 딱 그 기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것도 있었어요. 이제 카르마 선행의 덕이라는 거. 덕을 쌓을 때 내가 덕을 베풀잖아요. 그 베푸는 덕이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뭐 사실은 그렇죠. 네, 그 흐름에서 봤을 때 제 덕에 자기가 덕을 베풀 수 있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말은 맞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마음을 알고 제가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니고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이후에 저한테 어떤 변화가 왔냐면 저 역시 누군가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본 사람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기원 사회 돈으로 먹고 살 때는 내가 당연히 먹고 사는데 내 능력, 힘, 내 돈 벌이로 먹고 사니까 돈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내 생계를 책임진다라는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도움으로 먹고 산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다른 생명체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그들의 선행에 의해서. 네, 선행이면서 사랑.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제 존재에 대한 이기심, 내가 내 생명을 끌고 나가고 있다는 그 이기심이 많이 사라지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연결돼 있는. 네, 연결돼 있는 걸로 산다는 걸 알고 나서 저 역시 누군가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안 받고 안 줘. 이거였던 거죠. 근데 이걸 사는 동안에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받다 보니까 제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비물질적인 차원이나 제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준 사람 중에 그 기억나는 분 누가 네. 있습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가 그리고 어떤 종교의 이슬람 쿠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손님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은 알라가 보낸 친구다. 그리고 이미 그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내 돈이 아니라 여행자나 좀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돈이 할당되어 있대요. 자기들의 재산에 의무적으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줬던 이 도움이 사실 네 돈이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돈 아니야. 그 도와준 사람이. 네. 그리고 네가 이걸 거부하면 나는 이제 신의 뜻을 거스르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불교에 있던 나라의 사람들도 저한테 이제 덕 쌓는 기회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는 도움은 결국 나의 카르마가 되어 나의 선행의 업이 쌓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선행을 제가 받기 위해 선행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받은 이 사랑과 이 도움, 이 고마움이 넘쳐 흐르니까 저도 이거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도 히치하이킹이나 저를 이제 재워주고 먹여준 사람들을 보면은 다 과거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연쇄 고리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렇죠. 저는 이게 선행의 어떻게 이게 선행 베풀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뭐 있거든요. 세상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은 그렇죠. 세상이 살만해지겠네. 맞아요. 처음 그 자전거를 줬던 캐서린이라는 자전거숍 분이 계신데 런던에 그분이 하는 말이 선행 베풀기라는 Pay It Forward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나온 개념인데 내가 너한테 선행을 베풀면 넌 나한테 그걸 갚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그걸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선행이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점점 이렇게 나선형으로 번져나간다는 거죠. 회오리처럼. 그 히치하이킹은 그래서 어디 다녔어요? 1년 동안? 네. 이제 영국을 2015년 8월에 떠나요. 비자가 그때 끝나서 그 이후에 히치하이킹으로 영국에서 독일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와요. 거기서 그렇게 마친 게 2015년 10월이 되죠. 1년의 프로젝트가 그리스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또 여정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스 이후에 터키, 그리고 조지아, 이란, 그리고 나서 인도,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점점 이제 아시아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이 오셨네. 네. 그러면 2016년 10월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첫째 날 말씀하셨죠. 그 섬에 처음에 살게 됐다고. 어디 그 전남 쪽에 있는 섬인가요? 네, 맞아요. 전라남도에 있는 한 섬마을에서 제가 한 5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가신 거예요, 또? 일단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냥 우연히 제가 우리 전통 민속 음악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했는데 어느 한 섬마을 지역이 우리 민속 문화 예술의 되게 특구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자. 그래서 거기를 가죠. 그래서 5년씩이나? 네.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데 간 거예요? 네, 무작정 가서. 어디서 산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국악 관련된 전수관들이 있어요. 전수관을 무작정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 문화재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국악을 배우고 싶은데 지금 여기 살고 싶다. 돈 없다. 그래서 난 여기 살 거다. 근데 제가 정말 인연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 그 문화재 선생님께서 정말 관대하고 베풀고 나누는 분이었던 거예요.
정말 다 열려 있어서. 남성분이에요, 여성분이에요? 네, 그분 남성분이셨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여자애가 와서 그때 제 꼴이 또 되게 좀 비범했거든요. 갓 여행 마치고 와서 거짓골로 온 거죠. 근데 이상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살겠다. 그 머리 막 기르고? 그땐 머리가 되게 더 짧았어요. 막 반삭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문화재 선생님께서 그래 이렇게 뭐 돈을 원래 내요. 그러는 거 전수 받거나 하는 비용이 있는데 저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근데 이제 빈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빈집을 이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작정 빈집이 있는지 물어보고 다녔어요. 근데 그동안 그 문화재 선생님께서 일단 전수관에서 여기서 지내면서 빈집 찾아라. 그래서 그 전수관에서 그분이 먹여주고 재워주신 거죠. 그리고 빈집을 이장님을 찾아다니면서 구하다가 어느 한 마을에서 빈집을 3개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르래요. 근데 빈집 상태가 다 뭐 난방도 없고 누가 쉽게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집이든 괜찮았으니까 하나 집을 구해서 그 집을 제가 한 3개월 동안 이제 고쳐요. 고치는 동안 전수관에서 먹고 자면서 출퇴근을 했죠. 그 집으로. 그러면 그 섬에서 생활도 돈이 하나도 안 들었나요? 그게 이제 제가 무전살이 프로젝트는 아예 돈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삶 자체의 삶의 방식에서 소비하지 않는 삶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규칙은 이제는 사라졌었죠. 돈은 오는 돈은 받고 쓸 때는 쓰고 이런 식으로 돈에 이제는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사용에 대한. 그때는 필요한 돈이 최소 생활비가 저한테 1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냥 살았죠. 네. 10만 원 버신 거네? 네. 그 벌이가 고정된 벌이는 없었고 그때 갑자기 뭐 이웃이 대파 심어달라고 하면 나가서 심어드리고 뭐 고추 모종 심자고 하면 심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가끔 아이들 영어도 가르쳤었고 뭐 문화해설도 했었던 적이 있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오는 이런 소일거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생계가 기본적인 생계를 제가 했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이사를 해요? 네. 5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 마을이 약간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가족처럼 지냈어요. 되게 좋았죠. 근데 지내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 조금 더 독립적인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어져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다시 은둔을 하고 독립이 싶었어요. 아니라 은둔이네. 그렇죠.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초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고충이 있어요. 시골 마을에 갔을 때. 어떤 거죠? 일단 여성분들 혼자 살게 되면은 이랜저래 말들도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시선도 집중이 되잖아요. 그쵸. 관심이 많이 갖다 보니까 감사한 관심이긴 한데 좀 많이 지나다 보면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좀 하게 돼요. 그렇긴 하겠네. 네. 전 더군다나 여행하면서 조금 더 많이 자유로운 가치관을 갖고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분들에게 이제 그 문화에 제가 맞춰서 하기에는 조금 약간의 버거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지만 찾아다니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우연히 어떤 전라남도 지역에 지리산 일대에 놀러를 왔는데 여기 일대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기 숲속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집 주인분께서 거기에 지낼 사람을 좀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갔어요. 그 숲에. 근데 그 집이 정말 허름한 집인데 제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숲속에 하나의 오두막이었거든요. 와, 이 집이다. 여기다. 그래서 그 집을 발견하고 이제 또 돌아가서 생활 좀 정리한 다음에 그 집으로 옮겨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 옮긴 날짜가 지금 2년 가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리산에? 네. 그리고 첫째 날 그 여군 장교에서 그 군의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거에 좀 회의를 느끼고 나오고 그 어제 또 얘기하신 거는 또 영국 런던의 직장에서도 그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나 이런 거 그 불화 때문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섬에 처음에 정착을 하려고 했다가 그 이제 동네 어르신과 그 마을의 시선 뭐 이런 거에 또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산으로 들어오셨네. 평생을 도망친 것처럼 지금 생각이 드네요. 저도 들어보다 보니까. 네. 부적응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회? 저는 부적응자예요. 제가 스스로도 항상 느낀 게 사회, 조직, 부적응자 맞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독립을
추구해온 여정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체계, 시스템 그 안에서 저는 잘 숨을 못 쉬는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왜 적응을 못할까? 나는 왜 이것을 가만히 그냥 이 안에서 스며들지 못할까?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저는 모든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남의 세계 속에서 혹은 어떤 규율이 있는 속에서 살긴 어려운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가 너무너무 소중한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근데 그 세계는 결국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누가 너무 강한 규율 속에 만들어 온 곳은 아마 다들 알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많다는 생각은 좀 해요. 가슴에서는 나오는 어떤 답답함이나 질문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생계라든가 내가 막막함 두려움 때문에 그걸 누르고 숙명처럼 그냥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마음의 불편함이나 이런 호흡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느껴졌을 때 그냥 벗어나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제 평생을 생각해 보면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찾아다니고. 근데 언젠가부터는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벗어나기보다는 그냥 제가 불편한 곳으로 그냥 가는 게 된 거죠. 도망치는 거는 이제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작년 연말에 내셨잖아요. 영원으로 사는 삶. 네. 빵원. 네. 이게 엄청 반향을 일으켰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 한겨레 신문이 올해 책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네. 저도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뭐 6년 동안 쓰셨다고?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2016년에 돌아왔잖아요. 네. 그 위에 진도에서 살면서 거기서부터 이 책을 원래 여행하는 동안에 책을 써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처음에 이 이야기는 공유돼야 된다. 제가 그 여정 자체를 계획한 건 아닌데 여정 속에서 엄청난 이제 기적이랑 깨달음을 얻고 수많은 스승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난 인연들이 저한테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제 삶의 행복이나 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서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데 제가 이거를 혼자 행복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천사들이랑 스승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어떻게 쓸 거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 한국에 돌아와서 빈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텃밭 가꾸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와 동시에 같이 조금씩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년이 걸린 거죠. 뭐 조금 전에 그 기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어떤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행 중에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기적인가요? 네, 제가 영원 아무것도 없이 사는 우리가 제한된 그 예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걸로 어떻게 살아? 돈이 없으면 삶이 없다.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라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하면서 자기 삶을 소진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주의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생각 못하고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 돈이 있어야 이것을 한다. 근데 제가 돈을 없이 살고 보다 보니까 영원으로 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가능성의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에서 할 수 있는 여행지가 있고 여행 기간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저는 0원이었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0이 없다의 0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영원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해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좀 할 말이 없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영원으로 살다가 이거를 결핍으로 느끼면 부족, 결핍. 그러면 이제 조급함,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페인. 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말 궁상 맞아지고 페인이 되고 그야말로 패배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영원히 아예 경계가 없어지는 한계가 없어지는 삶이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걸 규정하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의 모든 게 기적으로 다가오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독자들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영원으로 살아보세요라는 메시지가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메시지보다는 이제 우리가 현재 맞닥뜨려는 위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인류가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라든가 네, 심각한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저는 이제 소비를 줄이는 거. 네, 줄이고 윤리적인 소비로 바꿔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사회체제가 만들어놓은 노동 소비 시스템이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만족과 평화를 알기 위해 마음 수행들을 해나가는 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공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그 내용을 담았어요. 근데 그 지금은 좀 젊으시니까 네. 그렇게 이제 사실 수 있는데 나중에 좀 노후 걱정은 안 되십니까? 네,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미래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만 충실하게 사는데 저는 이게 노후의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지금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하시려고 하냐. 요양원 준비를 하신대요. 돈 벌어서. 요양원 들어가는 거. 노후 대비가 뭐냐고 여쭤보면 돈이 있어야 뭐 요양원을 간다던가 병원비를 낸다던가. 그렇죠. 저는 그 삶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젊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 다 노후에 어떻게 죽을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돼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고 아파가고 병들고 하는 과정을 너무 당연스럽게 지금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계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아프고 안 아프고는 저한테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소비를 그렇게 않고 무소비로 그렇게 살면 그렇죠. 많이 먹는 사람보다는 건강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제가 매 순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그렇지. 몸과 마음의 정화를 계속해서 나가면 행복한 매 순간들을 만들어가면 저는 병이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설사 병이 오더라도 그 병들고 죽어가는 것 또한 하나의 전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거의 도인의 경지신 것 같은데. 이제 38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절반도 안 사셨는데 바뀌지 않을까요? 사시면서 지금의 생각이? 그거는 저는 어떤 변화에 다 열려 있어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전 모르지만 제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대기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사업을 벌려서 막 이윤축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삶의 방식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저한테는 너무 지금 단단하게 제가 어디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으로 가지 어떤 제가 기존에 있던 삶의 방식에서 다시 돌아가서 제 생계라든가 뭐 꿈을 찾는다든가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은 들어요. 제가 가는 흐름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그것을 찾은 게 제가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여행에서. 그럼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흐름은 계속 지리산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저한테 목표가 없어서 어딜 가겠다는 없는데 목적의식이 있어요. 뭐죠? 평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 마음의 평화 그리고 세상의 평화. 그 평화가 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과 제가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의식이 있어서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그게 다 발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종교는 없으시죠? 모든 종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혹시 이제 방송을 네. 어제 그제 들으신 분은 네. 아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네. 어느 종교에 지금 빠져 계신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종교 자체보다는 제가 여정에서 종교들을 탐험하면서 왔어요. 종교에 숨어있는 진리들을 저는 봤어요. 근데 그 진리가 하나라는 걸 나중에. 그 하나가 뭐죠? 사랑.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이 사랑이다. 그게 이제 제가 깨달은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제 진리로 삼은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네. 지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 혐오하고 살고 네. 반목, 대립하며 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의 근본은 하나의 연결, 사랑, 자비, 관대함, 연민이라고 봐요. 근데 그 연결을 끄는 게 뭐 소비라든가 소유라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떤 과정에서 물질적인 게 이제 많이
우리 몸도 물질이잖아요. 나라는 몸을, 물질의 나를 나라고 개별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존재하는 물질이 개별화가 된 거죠. 돈도 마찬가지는 물질이잖아요. 그럼 분리가 다 된 거네. 네. 그럼 분리와 단절이 저는 모든 세상에 고통을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조만간에 교주 되시겠는데. 무슨 교를 창시했다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 교인이 돼주시겠습니까? 그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갑자기 무서운데. 무서우세요? 아니면 뭔가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오시나요? 둘 다 다예요. 둘 다예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해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글은 계속 쓰실 거죠? 네, 글은 일단은 이 여정 자체가 절반 얘기밖에 안 담긴 게 이 책이에요. 영원으로 사는 삶? 네. 여정이 총 그때 2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중에 절반 내용만 담긴 게 이 책이고 아직 이렇게 절반은 두꺼운데? 그렇죠. 참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두꺼운데 여정을 끝내지도 못했어. 책 안 읽는데. 이게 가장 큰 힘든 점 중에 하나였어요. 출판 때 내용을 줄여야 되는 거. 근데 우리 출판사에서 너무 저랑 이제 공감해 주시고 그 제 의도를 알아주셔서 그렇게 많이 페이지를 줄이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책을 출판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행보는 일단 저도 제가 계획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흐름을 보고 글을 이게 6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책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래서 지금 가진 생각 그대로 좀 앞으로 쭉 계속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종교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예, 어제 그제 오늘 연 3일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소비 삶을 실천한 경험을 책 영원으로 사는 삶에 담은 박정미 작가였습니다.